얼마 걸렸나요? 1분이요. 몇 페이지인가요? 181페이지. 어떤 내용이었어? 진짜 이 책 너 한 번도 본 적 있어, 없어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영국인가? 어떤 인도의 간디가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그 간디가 조금 부유하고 변호사 집안이었지만은 자기는 이제 막 이런 거 말고 평화나 그런 것도 좋아했는데 간디가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극장 같은 데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대왕이 어떻게 그런 걸 막 하는 그런 극장인데 그걸 보고 마음이 들어서 간디는 막 돌아오면서도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막 걸어가는 걸 보고 뭐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키가 크고 힘도 쓸까? 가지고 아는 동네 형이랑 형 그거 왜 그럴까 물어봤는데 형이 영국인들은 고기를 먹어서 그런다. 근데 한두교인들은 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영국인들 이걸 읽으려면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막 고기를 형이랑 몰래 산에서 아빠 몰래 먹었는데 가끔씩 거기서 돈을 이제 원래 가져와서 사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아빠가 아프니까 이제 자기도 이런 짓 하기 싫어서 그럼 자기가 자백을 하고 그다음에 아빠한테 용서를 받고 살았는데 그래서 간디가 11살 때쯤인가? 그때 당시에 옛날 사람들은 거의 다 어릴 때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간디도 그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여자아이랑 같이 결혼을 해서 사는데 자기가 마차를 타고 가려고 기차를 타고 가려고 벽을 제일 좋은 데를 구입했는데 흑인이라고 서양 사람들이 무시해서 저리 가라고 막 기차에서 받고 내동댕이 치고 그러니까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왜 우리만 이런 차별을 받아야 될까 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내가 이 방법을 고쳐야겠다 하고 또 자기는 변호사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마을도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살다가 조금 커서 런던에 가서 살았는데 런던에서 막 그에 반대하는 막 그런 행위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한 거리에서 이제 간디의 아내가 여자라고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다른 여자들을 이끌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선이 있었는데 38선 같은 그런 선이 있었는데 그 선을 넘으려면은 한두교인들이나 막 인도 사람들은 이상한 그 인증하는 그런 카드 같은 게 필요했는데 간디의 아내가 여자들을 이끌고 남자들만 이걸 한다고 달라질 거 없다고 여자도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자들을 이끌고 그 산으로 가서 우리도 그런 거 없어도 통과할 수 있다면서 막 통과하려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기도 하고 그러다가 간디는 소금법 행진 그거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막 영국이나 막 서양 사람들이 파는 그런 소금을 사야 되니까 소금도 이제 비싸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바닷물로 소금 안 되겠다면서 간디가 다른 사람들이 말리는 거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떠나다가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이제 다른 청년들은 그 소행진에 참여해주고 여자들은 막 김밥이나 빵이나 그런 걸 챙겨주고 그렇게 해서 소금법 행진으로 바다까지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걸어가서 바다가 나와서 거기서 이제 주전자 같은 그런 통에다가 소금을 담고 익혀가지고
불에 켜서 그다음에 소금을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진짜 소금이어가지고 다른 사람도 같이 따라하고 그렇게 해서 소금은 문제가 없어졌는데 이제 얼마 후 조금 지나서 미국이 뭔가 다른 나라가 그 나라가 이제 인도는 자기가 알아서 독립해도 좋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독립이 선언됐는데 거기서 간디가 이제 항두교파랑 그냥 다른 걸 믿는 그런 파랑 나뉘어져가지고 이제는 막 인도인들끼리 막 싸우니까 간디가 왜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될 상황에서 왜 이런 짓을 하냐고 그만두려고 말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풀려나기를 반복했는데 나가 간디는 이제 불가쪽 천민? 그런 사람들이 집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막 그 사람 이제 손을 잡으려고 근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리면서 그 사람 불가족 천민이라고 만지면 내 손이 더러워진다고 그랬는데 왜 간디가 손을 잡고 자 그럼 이제 내 손이 더러워진 거냐고 막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니까 불가족 천민은 같은 사람이라고 영국인이랑 이렇게 우리가 차별하면 영국인이랑 우리랑 다를 게 없다고 결국에는 간디가 마지막에 죽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슬퍼하면서 장례식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죽은 이유는 간디가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갑자기 간디 가슴에 총을 쏴가지고 그 사람이 힌두교를 안 믿고 다른 파여서 그 사람 간디를 죽였고 그렇게 간디가 죽었죠. 그랬어. 그랬구나. 소감은 간디는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도의 유관순? 응? 인도의 유관순 같은 아, 인도의 유관순 같은 사람? 그래, 그렇구나.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책을 볼 때 글자를 보는 거야?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봐? 아니 그럼 어떻게 봐? 그럼 그냥 통째 통째로. 그게 이렇게 보여? 설명을 하면 수민아 좀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봐. 이렇게 책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은 한 글자 보면 그냥 통으로 그게 이렇게 딱 보여? 그냥 머릿속으로 집어넣어. 아 진짜? 그거 못 믿겠다. 보고도 못 믿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아시고 나서 이제 5분의 책 한 권 읽기를 검색하면 전국에 여기저기. 오늘 제가 읽을 책은 목요일의 사총사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쪽수는 161쪽입니다. 저는 이 책을 1분 4초 만에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은 어느 사총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총사 중에 어떤 한 명이 빨간 목도리를 맨 한 명이 학교 시간 쉬는 이렇게 생긴 이
사총사 중 한 명이 쉬는 시간이 그렇게 기다리던 쉬는 시간이 되자 당장 학교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총사가 있는데 그 사총사 중에 그 사총사가 어떤 한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 사총사 중에 한 명은 그 남자에게 고백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자 쉬는 시간이 끝나자 그 사총사 중 한 명은 그 실망한 표정으로 다시 그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자 친구들과 그 사총사는 엄청 서로 친했습니다. 그리고 맨날 목요일 날마다 목요일 날은 제일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같이 학원들이 다들 없어서 같이 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총사가 그 학교가 끝난 뒤 문구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구점에는 뭐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총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총사 중 한 명은 그 사탕을 골랐는데 그 사탕을 엄청 싸서 그 사총사 중 한 명이 그것을 샀습니다. 그리고 사총사 중 한 명이 사탕을 입에 물면서 그 신나게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총사는 그 학교가 끝난 뒤 그 문구점을 갔다가 다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목요일이니까 학교가 끝나고 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난 뒤 사총사는 각자 집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총사가 어떤 한 남자에게 사총사가 한 명이 그 남자에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 뒤에 있던 그 삼총사도 똑같은 남자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고백을 한 남자는 좋다고 했지만 너무 고백이 많아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고 그 사총사들은 다시 교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총사는 각자 점심시간에 또 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 신나게 이렇게 줄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줄넘기 놀이가 끝난 후 수업 시간이 되자 다시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선생님이 수업을 가르치고 또 쉬는 시간 학교가 끝나자 사총사는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신나게 갔습니다. 그리고 사총사 중 한 명이 삼총사에게 야 오늘 우리 신나게 놀지 않을래? 하고 물었는데 삼총사는 괜찮다고 하자 사총사 중 한 명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엄청 물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총사들은 오늘은 신나게 놀았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총사들은 각자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고백했던 남자가 이렇게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총사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총사는 그 남자에게 무엇을 물어보려고 같이 가진 않고 따로따로 학교에 갔는데 그 남자에게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총사는 각자
누가 누구를 고백하는지 모른 채 이렇게 그 남자에게만 가다가 사총사를 사총사가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총사들은 부끄러워서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총사 중 한 명이 편지를 써서 그 남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로 괜찮다고 답장을 보내자 그것을 옆에 지켜보던 삼총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삼총사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총사가 서로 막 다투고 싸우자 결국 그 큰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안 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총사 중 또 다른 한 명이 학교가 끝나고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너네들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워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총사는 서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미안하다고 했는데 고백을 한 편지를 쓴 편지를 좋아하는 남자에게 보낸 사총사 중 한 명은 상처를 많이 받고 사총사랑 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사총사들은 원래 학교에 같이 가는데 어제는 싸워서 따로따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로 점심시간에 막 서로랑 대화도 하지 않고 맨날 그러고 사총사들은 또 다시 한번 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난 뒤 그때 목요일이었는데 오늘은 하나도 신나지 않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목요일이 되면 사총사와 함께 모여 신나게 노는데 오늘은 싸워서 신나게 놀 수도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도 신나지 않은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무룩한 채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사총사에게 너네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하고 말하자 사총사들은 똑같이 괜찮아요 엄마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남자는 학교가 끝나고 사총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갑자기 고백을 받아낼 수 없다면서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총사들은 또 다시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총사들은 화해를 하고 또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이 되자 사총사는 지나가는 이 전봇대 기둥이 있는데 사총사가 걸어가다가 한 명이 전봇대 거기 있었는데 한 명이 이렇게 옆을 보고 얘기하다가 모르고 전봇대에 박았습니다. 그리고 전봇대에 박은 사람은 눈이 이렇게 부었고 코피가 났습니다. 그러자 또 한 명은 또 사총사들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사총사들은 결국 절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절교를 하고 사총사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자기 친구들을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가고 사총사들은 서로 전에는 그냥 말만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여기가 고개만 푹 숙이고 있고
계속 조용히 하자 선생님이 너네들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자 사촌가중 한 명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엄마가 물어볼 때와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지나자 그리고 금요일이 왔는데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왔는데 그때 원래 사총사들은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며 신나게 노는데 이번 토요일도 같이 놀지 못하자 그 사총사들은 서로 안 좋은 기억만 다시 떠올려 보면 옛날에 좋은 기억들은 다 없어지고 안 좋은 기억만 남아서 사총사들은 또 화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총자 중 한 명은 진짜 사총사 생각만 하면 화가 나서 사총 한 명이 이렇게 말하면 사총사만 생각하면 화가 나서 학교에 왔는데 사총사에게 우리 나 이제 학교 안 나올 거니까 너네들끼리 잘 해봐 하고 학교 문을 쾅 닫으며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삼총사들도 하나씩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오지 않자 선생님은 사총사가 걱정되어서 엄마한테 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우리 애는 집에 있는데 뭔가 기분이 안 좋고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게 뭔 상황인가 선생님은 뭔 상황인가 싶어서 직접 사총사네 집을 하나씩 방문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총사들이 막 울고 있는데 선생님이 와서 같이 둘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한 뒤 사총사 중 한 명이 상담을 했는데 사총사 중 한 명이 상담을 받은 사총사 중 한 명이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다음부터는 절대 싸우지 마라 하고 웃으면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한 명씩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총사들은 학교에 다시 나와서 화해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싸웠는데 안 싸울 정도로 기분이 좋게 웃으면서 또 행복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사총사들은 무슨 계약서 같은 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싸우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평소보다 엄청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사총사가 너무 친하게 지내서 부러워서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총사들은 맨날 자기가 하던 이렇게 줄넘기를 하면서 이 사람 한 명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돌리고 꼬마야처럼 이렇게 돌리고 한 명은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뛰는 놀이를 하고 친구들은 그 광경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총사는 목요일이 되자 불을 갑자기 자기 사용자 중 한 명의 집으로 가서 불을 끄고 갑자기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자 깨어나 보니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됐는데 사총사들은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하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으로 갔는데
어쨌든 8시는 넘은 것 같아서 그 사총사들은 헤어지고 각자 자기 집으로 가서 그 삼총사와 친해졌다고 엄마에게 말하자 엄마는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총사는 이렇게 학교에 가는데 어깨동무를 하면서 이렇게 신나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사총사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쟤는 뭐야 하고 막 질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총사는 또 점심시간 때 꼬마야 같은 줄넘기 놀이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뛰어놀고 있었는데 모르고 그 줄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줄을 넘던 사총사 중 한 명도 이렇게 넘어지자 둘은 이렇게 넘어져서 이렇게 눈이 막 빙빙 돌아가고 막 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3명은 깔깔깔 웃으면서 그 광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랐다면서 사총사 중 한 명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자 사총사 중 한 명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오늘은 지름길 골목길로 각자 가기로 했는데 그 골목길에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는 엄청 순해서 사람을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총사는 그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고양이는 그게 좋아서 벌러덩 누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자 고양이는 끝이 없이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총사는 계속하자 너무 질려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는 일어나서 야옹하고 외치자 사총사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도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그때가 목요일이어서 또 신나게 놀고 목요일에 신나게 놀고 각자 또 헤어지려고 각자 길을 갔는데 그 고양이가 근처에 있어서 사총사는 다시 쓰다듬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엄청 더워가지고 햇빛이 쨍쨍 치자 고양이는 너무 더워서 계속 햇빛을 피하려고 하는데 사총사는 자기 우산으로 집에 있는 우산을 갖다 주고 고양이는 거기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고양이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총사가 고양이를 찾으려고 해도 고양이가 사라지자 사총사는 좋은 곳으로 갔다고 생각하고 고양이를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에 사총사는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오늘은 숨바꼭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총사는 숨바꼭질을 하다가 모두 다 찾자 이렇게 어느 한 명이 우리 나무 타기 하자 하고 나무를 이렇게 한 명씩 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싱글벙글 하면서 이렇게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이 되자 선생님은 각자 할 거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총사는 서로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쉬는 시간 때 그 편지를 써서 몰래 가방에 넣어놓고 아무도 못 보이게 이렇게 손으로 갈아서 넣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학교 끝나고 셋만 봤는데 그 한 명은 편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명이 이렇게 편지를 늘려다가 어떤 애가 이렇게 모르고 밀쳐서 그 편지가 사물함 밑에 들어가서
수 없게 돼서 그 편지를 쓴 한 명은 그 한 명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삼총사는 자기들이 받은 편지를 꺼내보면서 웃고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떤 편지를 못 받은 그 한 명이 너무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 그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모르고 사물함에 들어가게 어쨌든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너무 편지를 못 써서 미안해서 또 편지를 써서 걔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그 종이를 꺼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걔한테 이렇게 접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번엔 제대로 전달을 받고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학교 갈 때도 막 웃으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자기가 아끼는 책상 서랍에 이렇게 간직해 두고 이렇게 계속 힘들 때 꺼내보면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총사 중에 2명이 어떤 한 명에게 우리 또 편지 쓸까 하고 웃으면서 걔한테 편지를 쓰려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제 소감은 여기서 나온 고양이가 있는데 며칠 전에 저희 집 앞에도 막 고양이가 버러덩 누워있고 막 주차장에도 누워있었는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버려진 길고양이는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가 자기 주인을 찾아서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총사가 이렇게 싸웠다가 화했다가 막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반에도 사총사가 있는데 맨날 싸워서 화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도 화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그 친구는 엄청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중 한 명, 저랑 친한 친구 한 명이 없어지면 엄청 슬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읽을 책 제목은 신통방통 에너지를 찾아 떠나 이상한 나라의 까막망토입니다. 쪽수는 157쪽입니다. 본초는 1분 17초이고요. 이 신통방통 에너지를 찾아 떠나 이상한 나라의 까막망토에 대한 줄거리는 어느 날 엄마께서
아우, 더워라, 더워. 라는 말을 하셨는데, 정전이 일어났어요. 정전이 일어났는데, 그럼 전기가 아예 안 되잖아요. 불도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더운데 선풍기도 못 틀고 에어컨도 못 틀니까 더 얼마나 더웠겠어요. 근데 집안에 있던 아이들이 전기줄 속으로 하면서 외치면서 전기줄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전기줄 속에도 전기줄 속에 콘센트가 연결되어 있는 게 다 보였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들은 찾고 해서 정전이 다시 잘 일어나지 않고 다시 해결되어 불이나 전기를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까만 망토를 쓰고 나왔죠. 전기줄 속에서 까만 망토를 쓰고 나왔어요. 네, 까만 망토를 쓰고 에너지를 찾아 떠났어요. 이 두 아이들은 에너지를 찾아 이 망토를 메고, 한 아이는 망토를 메고 한 아이는 망토 뒤를 붙잡아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에너지를 통통 찾아라처럼 에너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에너지는 어디서 발달했는지, 에너지는 어디서 시작됐는지, 에너지는 어딘가에서 만났는지, 에너지는 어디 있을지라는 것을 그런 것을 목표물 같은 걸로 잡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긴 하지만 힘들진 않고 재미만 있었던 이 아이들은 계속 찾으러 나갔어요. 한 발 한 발씩이요. 그러자 에너지 공장 한 발 한 발씩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사용되는 곳들이 여러 곳이 많이 보였어요. 집 안이 잘 안 보이니까 에너지가 밖에서 우리 전봇대 같은 거 기둥에다가 전기를 연결해서 이런 것이 보이는 게 전기를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니까. 사람이 한 발짝 움직일 때도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고 이 아이들은 모험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께서는 더워를 또 하셨고 전기는 잘 되고 선풍기 에어컨을 틀어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집에서 엄마와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덧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이 소감은 여기 안에서 에너지가 어디서 발달됐는지 전기와 에너지는 그냥 지나가는 사이, 그냥 평소에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집 안에 콘센트도 전기 또는 에너지가 함께 되는 것이니까요. 집에 건전지가 들어가는 건 모두 다 에너지예요. 건전지는 에너지로 발달하기 때문이에요. 이 등 하나조차도 정전이 나면 모든 것이 다 꺼지고 손전등 같은 것만 켤 수 있게 되어요. 만약 정전이 일어나면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이 아이들은 전기 속으로 들어가 봤잖아요. 그랬는데 이 전기 속으로 우리는 지금 들어가지 못하니까 다른 좀 참거나 밖으로 대피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전기는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고 에너지는 전기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와 전기는 힘을 합쳐야지만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이 에너지는 건전지, 전기줄에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우리 몸 하나하나 움직이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가요. 이 과학 위주로 보면 이 초시계에도 건전지가 있어야지만 나오잖아요. 이 건전지처럼 우리가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는 여기 건전지에 들어간 에너지와 좀 다르지만 우리가 지치면 힘들고 다리가 아프잖아요. 힘들다 보면 지쳐서 눕게 되고 지쳐서 앉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는 건전지가 다 달거나 에너지가 다 되면 꺼지거나 작동이 멈추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서 에너지 작동을 멈춘 것과 이 전기가 에너지가 다 되거나 힘들어서 멈출 때와 표현은
다르지만 표현하는 건 다르지만 뜻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것 같이 에너지는 무엇이고 전기는 무엇이고를 알려주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주 좋고 좋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 책에서는 우리 사회와 과학 발달 기술 이런 것에 많이 배웠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 책은 개인적으로 많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의 책 동영상은 끝이에요. 이 책의 제목은 닐스의 신기한 모험입니다. 이 책의 쪽수는 217쪽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어느 날 닐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닐스는 아직 어립니다. 닐스는 어느 날 꼬마 요정이 나타납니다. 꼬마 요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수 져줄까, 은수 져줄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닐스는 꼬마 요정을 잡아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했는데 요정이 너무 화가 나서 닐스를 요정 크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몰래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닐스는 부모님한테 보이면 부모님이 깜짝 놀랄까봐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닐스는 형, 누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거위를 타고 자신이 살 곳을 찾아 헤매던 중 살짝 내렸습니다. 그곳은 아주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닐스는 아주 동물 친구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양도, 수작, 기러기, 우리까지 친구가 되었습니다. 닐스는 그 숲에서 그 오리를 잡아먹으려는 여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리는 자신이 태워다 준 오리라 그래서 우리를 살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우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여우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몇 번 다시 복수를 해왔지만 닐스가 막았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다시 쳐들어왔는데 그때 닐스는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가운데 절벽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우는 절벽 따위 쉽게 넘어갈 수 있다며 넘어왔다가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우는 포기를 했지만 다시 포기를 하지 않고 다시 닐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우는 닐스가 짜증났습니다. 그리고 백조는 잠시 외출을 가고 거기서 닐스를 연못에 두고 잠시 날아갔다 왔는데 닐스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주 예쁜 백조를 보았습니다. 닐스는 백조가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리와 정이 있어서 계속 오리를 탔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닐스가 그런 마음을 먹은 후 너무 착해서 물의 요정들이 나타납니다. 물의 요정들이 나타나서 닐스에게 차례대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닐스는 다시 오리가 와서 다시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리 혼자 날고 있는데 갑자기 기러기들이 찾아와서 막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러기들이 못 가는 바닷가로 유인해서 물에 젖게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물에 젖어도 헤엄칠 줄 아니까요. 기러기들은 바닷가에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없고 그냥 바다만 있었습니다. 사방이 바다였고 땅은 한 곳도 전혀 멀리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그 기러기들을 덮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러기들은 닐스의 편이 되어 같이 모험을 합니다. 그리고 여우는 다시 닐스를 잡으려고 계획을 짭니다. 물론 우리도 잡으려고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폭풍과 계약을 맺습니다. 폭풍은 가마솥에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마솥을 열어주면 내가 잡아줄게 해서 그래서 여우는 그 뚜껑을 열고 계약을 맺었으니 그 폭풍이 왔지만 기러기들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닐스는 위험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여우는 잠시 어디를 갔고 어떤 숲이었습니다. 그 숲에서 늑대를 보았는데 늑대를 덫을 절벽으로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닐스는 그때
늑대 고기를 먹고 편안히 잠이 들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닐스는 늑대 가죽을 도시에서 팔아서 돈을 엄청 많이 법니다. 그때 자신이 원하는 아주 비싼 것을 사려고 하는데 닐스에게는 그만한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 작고 어린애가 무슨 돈이 있겠어? 이건 아주 비싼 거야. 하면서 무시했지만 닐스는 그것을 돈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도 사고 그 오리에게 선물도 사주었습니다. 근데 그 오리가 처음 만났을 때 실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엄청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아주 좋은 대접을 받고 다시 오리를 타고 나옵니다. 그쯤 여우는 그냥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늑대가 죽은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늑대가 너무 못해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래서 닐스는 방해꾼이 없어져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집에서는 지금 닐스가 사라졌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오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닐스는 부엌에 숨어 있었습니다. 부엌의 큰 국자리에 숨어 있었지요. 그때 부엌 문 앞에 엄마가 있고 부엌 안에 아빠가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우리가 다친 줄 알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빠가 닐스를 뒤를 돌아보니 닐스가 있어서 엄청나게 놀랍니다. 그래서 닐스는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 설명하고 다시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서 평안하게 삽니다. 하지만 닐스는 계속 작았습니다. 닐스는 거기서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할머니 침대에 누워 있었을 때 거기서 할머니 침대 귀 옆에서 책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닐스는 양을 불러서 그 죽은 늑대 전 이야기입니다. 그 양 왜 죽었냐면 양이 너무 세게 들이받아 쳤기 때문입니다. 동굴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수장과 같이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우가 찾아와서 막 빈정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양을 통해서 수장의 뿔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동물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안녕을 하고 잘 삽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이고 소감은 닐스가 다행히 집으로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오리를 탔다니 저도 오리를 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물 친구들과 헤어졌을 때 저라면 정이 들어서 다 잘 못 돌려보낼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정글 이야기야. 이 책의 쪽수는 121쪽이야. 이제 읽을게.
줄거리는 모글리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동물을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정글로 떠나게 되었는데 또 호랑이를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 호랑이가 바위에 껴있는 거야. 그래서 모글리는 너무 불쌍했어. 그래가지고 모글리가 호랑이를 원래 좋아했는데 호랑이가 그렇게 껴있으니까 치워줄 수밖에 없지 하면서 이렇게 돌을 치워줬는데 호랑이가 갑자기 오더니 이렇게 혀를 해주면서 막 반가워해줬어. 그래가지고 모글리는 호랑이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호랑이를 타고 이렇게 이곳저곳 돌아다녔는데 또 막 사자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자도 자기가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사자도 구해주고 막 그랬어.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자도 꺼내줬는데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으니까 둘 다 이렇게 다리를 쫙 벌려가지고 타기로 했어. 그래서 다리를 벌리고 탔어. 그런데 또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이 있는 거야. 그 동물은 바로 이쪽에 있는 홍. 그래가지고 또 동물이 생겨나니까 계속 생겨나니까 지금은 3명이지만 그런데 3명을 어떻게 타지 하면서 그랬는데 홍합이 너무 무겁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타고 홍합은 혼자만 가기로 했어. 그런데 또 사람이니까 자기가 사람 말로 다시 내려가야 하는데 뭘 타고 내려가지 했을 때 딱 황소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황소를 타고 사람 마을로 가가지고 사람을 막 놀래키면서 놀았어.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서 모글리는 야단을 맞고 그래가지고 다시 정글로 올라가게 되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코끼리를 만났는데 코끼리 조련사가 이 코끼리는 말을 너무 잘 듣는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조련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한 마리는 못 키우겠다고 더 살려고 하는데 이 코끼리가 또 말썽을 많이 부렸다고 해가지고 모글리가 이 코끼리 자기가 키운다고 해가지고 조련사들은 막 만세 하면서 모글리를 막 이렇게 하고 그랬어. 그리고 코끼리도 타고 가다가 이제 너무 많으니까 동물이 한 명 한 명씩 만난 순서대로 차례대로 가기로 했어. 그런데 이번엔 또 공작새를 만났는데 공작새는 못하니까 아쉬웠어. 그런데 공작새가 너무 예뻐서 가져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용합한테 태우고 갔는데 그리고 막 동물들을 많이 만났잖아. 그래서 모글리는 이제 정글 수호자 같은 사람이 되었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옷이 다 원래부터 없었지. 그 풀잎으로 그쪽만 가리고 있었는데 동물들이 다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쑥스럽기도 했는데 그 나무를 지나가다가 짹짹짹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뭐지라고 모글리가 말했는데 갑자기 이게 뭐지? 이런 소리가 들려서
모글리가 한번 나무로 이렇게 위에 쳐다봤는데 그때 앵무새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한번 모글리가 넌 나의 친구야 이렇게 말해봤더니 다른 목소리로 넌 나의 친구야 이래가지고 모글리 깜짝 놀랐어. 어떻게 다른 목소리로 할 수가 하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말은 못하겠지. 사자, 코끼리, 호랑이, 홍합, 공작새는 내 친구야 했는데 앵무새가 사자, 코끼리, 호랑이, 홍합, 공작새 다 친구야 그걸 따라해가지고 모글리가 또 데려가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앵무새도 데려가가지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걸어가 보니까 뱀이 있는 거야. 그런데 너무 컸어, 뱀이. 너무 길기도 하고 두껍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뱀을 보러 갔어. 그런데 그 뱀이 쉬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뱀이 그런데 앵무새가 변형을 해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 갑자기 그 뱀이 쉬 하니까 얘가 시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소리가 들려서 나랑 친구하자 이래가지고 모글리는 또 친구가 되고 싶었어. 그리고 또 엄청 많이 걸어갔는데 원숭이가 막 엉덩이를 내밀면서 막 춤을 추고 있어서 그 원숭이들도 데려가고 싶었어. 그리고 또 기린도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기린도 데려가고 계속 다 데려가 보니까 동물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짝이 있는데 짝 한 명씩을 다 빼버렸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헷갈리고 이름 외우기도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또 불쌍하니까 이번엔 안 하자고 다시 또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됐어. 그렇게 그런데 그 모글리가 수첩 하나에다가 이야기를 해놨었어. 그 이야기의 제목은 정글 이야기야.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데 이렇게 사자, 코끼리 이런 친구들이 우리 모두 친구이다 이런 내용을 갖고 쓴 거야. 그래가지고 앵무새가 번역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사자랑 코끼리랑 홍합이랑 공작새랑 뱀이랑 기린이랑 원숭이랑 얼룩말이랑 황소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막 핥아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 정글 이야기 책이 완성되었어. 그래가지고 모글리는 정글 친구들과 친구가 되었어. 그래가지고 모글리는 정글 친구들과 소풍을 가면서 놀기도 했고 정글 친구들과 함께 깃털 찾기 놀이와 보물 찾기 놀이와 이런 걸 했는데 모글리는 그때가 너무 행복했는데 마을 사람들도 너무 보고 싶은데 동물들이랑 헤어질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동물들을 데리러 이웃 사람들이 있는 데로 갔는데 너무 끔찍하다고 빨리 가라고 이래가지고 모글리는 빨리 갔어. 그런데 친구들이 막 놀아주고 그러니까 모글리는 막 쑥스러워서 얼굴을 긁고 막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 동물 친구들과 함께 놀았는데 이름 외우기가 참 힘들었대. 사자, 코끼리, 공작새 그리고 어떨 때는 정신을 못 차릴 때는 코끼리를 사자로, 사자를 홍합을 앵무새로, 앵무새를 황소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사자, 코끼리, 공작새, 홍합, 황소, 앵무새, 기린, 얼룩말, 원숭이 이렇게 다 부를 수 있게 됐는데 그 모글리한테 정글 친구들이 빠지니까 갑자기 모글리 거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글리는 너무 기뻐서 같이 놀았어. 그래서 정글 이야기라는 책이 완성되었어.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모글리는 동물 친구들과 함께 놀았어. 그리고 이 책의 소감은 어떻게 모글리가 정글 친구들과 친구가 되었나 고민이고 어떻게 호랑이를 구해주고 사자를 구해주는 그 착한 마음씨가 좋은 것 같아. 이제 그리고 이런 홍합 그리고 앵무새, 사자, 코끼리, 황소, 공작새, 뱀, 얼룩말, 원숭이, 기린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이제 마칠게. 안녕. 책 제목은 시골지의 서울 구경이고 페이지 수는 94페이지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은 이야기는 시골지와 서울지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방정환입니다. 시골지는 친구인 서울지를 따라 서울 구경을 갔는데 서울지 뒤를 따라가서 구경하다가 계속 위험할 일이 없도록 우체통에 들어가 편지에 달려있는 초콜릿을 몰래 먹어 치우고 있었는데 우체부가 편지를 챙겨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시골지까지 편지 가방 안으로 딸려 들어갔는데 시골지가 그냥 앞니로 가죽 가방에 구멍을 내 구멍으로 나왔긴 나왔는데 또 서울지 뒤를 따르다가 위험한 일을 당할까봐 자기는 그냥 시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뒷 이야기의 상상은
서울지는 시골지를 찾다가 밤을 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는 처음에는 자신만만하다가 뒤에 갈수록은 자신이 없어지자, 시골지가 힘이 더 없어 보이는 장면이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이 책 중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는 자각돌입니다. 자각돌의 뜻은 자갈입니다. 옛날에 자각돌이 있었는데 그 자각돌은 아무 죄도 없는데 길거리에 놓여 있어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니면서 차여 계속 굴러갔습니다. 근데 계속 굴러가자 밭에 다다랐는데 어떤 농부가 밭에 자갈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던져버렸는데 물에 웅덩이에 퐁당 들어갔습니다. 그 긴 이야기는 죽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억울하게 죽었고 아직 그 조약돌이 있다면 그 조약돌과 어떻게 계속 굴러다녔는지 상처가 났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